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인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개점 휴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된 지 일주일이 넘도록 대표이사나 부사장은 본격적인 업무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법인 사무실이 차려지는 그린카 진흥원에는 때늦은 공사가 시작돼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광주시에서 파견된 직원 5명이 법인 사무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박광태 대표이사나 박광식 부사장은 업무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추천 이사인 박 부사장은 노동계 반대를 이유로 무단 결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광주에 내려오진 않고요. 그건 제가 이제 광주에서 못 뵙고 서울에서만 연락을 드렸고. 자동차 공장을 올해 안에 착공하기 위해서 이번 주 안에 이사회를 열어 인력 채용과 조직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사회 개최는커녕 이사진 상견례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공개 질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시민자문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노동이사제 도입 의지가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이 되돌아왔다며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아무 내용이 없이 포장된 내용, 이사역으로만 포장돼서 보냈기 때문에 이건 답변서라고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참여자치 21 등 시민사회단체는 광주 글로벌모터스 법인 설립 이후에도 현대차의 일방적인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인 운영을 투명하게 견제할 범시민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가 빅그린 산당 등 5개 산단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신청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를 인공지능 기반 융복합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빅그린 산단을 미래형 자동차 산업지구로 신청하는 등 5개 산단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특별구역을 말합니다. 어제부터 태풍 미탁으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태풍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늘 새벽부터 10에서 20mm의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 살펴보시면 신안에서는 15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요. 무안에서도 134mm, 고흥에서는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내일까지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계속되는 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현재 중국 상해 부근에서 제주 서귀포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면 서귀포 서해상을 지나겠고요. 내일 자정에는 목포 해상까지 근접하겠습니다. 이후로 남부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최근접 예상 시간 살펴보시면 진도는 오늘 밤 11시, 목포는 자정, 광주는 내일 새벽 2시에 가장 태풍이 가까이 위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 오후 4시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최고 300mm, 지리산 부근에서는 4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후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관련 직함을 후보 이력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정가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 출마할 후보들이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련 직함을 경쟁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후보들의 관련 이력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근 진행된 민주당 중앙당의 총선 후보 경쟁력 여론조사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선거구 3-4곳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비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의학전문대학원 민영돈 교수가 당선됐습니다. 민영돈 교수는 유효 투표수의 58.6%를 득표해 1위에 올랐고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하면서 결선 투표는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조선대는 지난해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한 뒤 강동원 전 총장이 해임되면서 총장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한 달 넘게 파업 중인 광주 기독병원의 노사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 측이 노조원들의 출입을 막겠다며 그젯밤 전격적으로 직장 폐쇄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처럼 노사가 양보 없이 대립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상 열려 있어야 할 병원 출입문에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병원 밖에서는 파업 중인 노조원들과 병원 측이 동원한 용역회사 직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몸싸움을 벌입니다. 어떻게 할 건데? 보건의료노조 기독병원 지부가 한 달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병원 경영진이 그젯밤 전격적으로 직장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노조원들의 출입을 막고 나선 겁니다. 병원 측은 정당 등 외부 세력이 병원 시설을 점거할 것에 대비해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려고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합법적인 원내 쟁의 활동이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직장 폐쇄 조치를 한 이후로는 불법적인 상황이 된다는 것이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환자가 250명이나 입원해 있는 병원을 폐쇄하면 환자들의 생명은 누가 담보하느냐며 병원 경영진을 비난했습니다. 병원이 기습적으로 깡패 용역을 동원해서 직장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파업을 방해하는 병원의 직장 폐쇄에 대해서 분노하고 병원 측은 불안해하는 환자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단 잠근 출입구 자물쇠를 10시간 만인 어제 아침 열었습니다. 직장 폐쇄 조치 이후 자물쇠로 굳게 잠겼던 출입문은 현재는 개방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한 달 이상 지속했던 이곳 로비에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병원 노조가 이렇게 파업을 길게 하는 것, 또 사측이 직장 폐쇄까지 강행하는 것 모두 지역에서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핵심 쟁점인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놓고 노사가 조금씩 이견을 좁혀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습적인 직장 폐쇄 조치로 인해 교착 상황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환자들과 지역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봇대에 올라가 고압선 작업을 하는 전기원 노동자들이 최근 잇따라 피부암에 걸렸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탓에 햇볕에 하루 종일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근로 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노동계는 보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원 노동자 한 명이 20m 높이의 전봇대에 올라 고압전선을 만지고 있습니다. 구슬땀이 흐르고 있는 이 노동자의 피부는 시커멓게 그을려 있습니다. 하루 노동 시간의 대부분을 햇볕을 바라보며 일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피부과를 가서 이렇게 좀 빼고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일시적인 효과지 크게 이렇게 작용하면 절대 우리가 도움을 받지는 못해요. 이런 환경에서 일하던 광주 전남 지역 전기원 노동자 2명에게서 최근 잇따라 피부암이 발병했습니다. 이들 모두 기저세포암을 진단받았는데 자외선에 오래 노출됐을 때 생기는 피부암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딱 뗐다가 이렇게 붙여놨다가 다시 떼면 또 피가 계속 흐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좀 이상한 것은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각각 28년과 7년씩 전기원으로 일해온 이들은 하루 평균 7시간씩 야외 노동을 해온 탓에 피부암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냈습니다. 얼굴에서 우윳빛 난다고 이런 정도로 피부가 좋았어요. 지금도 속에는 피부가 완전히 하얗고 깨끗하잖아요. 근데 얼굴에 그렇게 햇빛에 노출되니까. 국제암연구소는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암 등 각종 질병이 생길 수 있다며 자외선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느 작업자들과 다르게 그 위를 보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래를 보면서 작업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훨씬 자외선 노출량이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기원 노동자들의 원청업체인 한국전력은 해당 노동자들이 협력업체 소속인 만큼 이들의 피부암 발병과 한전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피부암이 산재로 인정될 경우 이들뿐 아니라 야외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편 고압선 작업을 하다 백혈병에 걸린 광주 전남 지역 전기원 노동자 2명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장약인 라니티딘을 잠정 판매 중지했습니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인데요. 이 위험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또 이미 처방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광주광역시 약사회 정현철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라니티딘이 어떨 때 처방이 되는 약인가요? 라니티딘은 산 분비를 막아서 속쓰림을 치료하는 약인데요. 위장, 위궤양, 그다음 십이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을 치료하는 약인데 진통제 등과 같이 속쓰림을 유발하는 약물과 같이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이 됐다고 하니까 그 위험이 얼마 정도나 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에 검출된 NDMA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인데 EA 등급이라고 국가에서 분류되어 있습니다. 네. 실험 동물에 대한 발암성의 근거는 충분하지만 인체에서 암을 유발하는 작용에 대한 근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단기간, 장기간 복용 시에 어떤 위험성의 차이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NDMA는 장기간 복용을 했을 때,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양에 노출되었냐에 따라서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단기간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환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그 우려성만으로도 충분히 그 위험성이 입증되었다고 여기기에 NDMA의 사용을 염려하고 극히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내가 복용하는 약에 이 라니티딘의 성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의약품에 유통하는 것이 특성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상품명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라니티딘을 어떤 이름으로 냈는지 하는 것이 상품명인데, 저희 약사회에서는 국제 일반명으로 의약품의 명칭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강아지를 댁에서 키우시는데 강아지의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그런데 강아지 이름만 듣고 그 이름이 강아지 이름인지 고양이 이름인지 다른 애완동물의 이름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네 집 강아지, 누구네 집 고양이, 또 누구네 집 다른 애완동물, 이렇게 부르는 것이 국제 일반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식약처 홈페이지라든가 어느 기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우선 제일 쉬운 방법은 처방받으신 병원이나 약국에 문의를 하시면 제일 쉽고 빠르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또 이 의료보험공단이나 이런 이 식약처나 이런 내가 먹은 한눈에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라니티딘을 처방받은 분들 중에 재처방을 받거나 다른 의약품으로 교체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요? 지금 식약처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의약품을 처방을 받은 환자분들에게 병원에 방문하셔서 재처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면 남은 처방 일수만큼 안전한 다른 약으로 처방받아서 약국에서 투약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번에 혈압약, 발사르틴도 그렇고요. 발사르탄이죠. 네, 약에서 위험물질이 발견될 때마다 이 소비자들은 좀 혼란과 불안감을 겪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해결되려면,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될까요? 우리나라에 이 라니티딘 위장약이 약 한 270여 개의 품목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우리나라의 의약품 유통 체계가 상품명으로 되어 있고 또 이런 카피약의 제품이 난립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서에서 말씀드렸던 의약품의 유통 구조가 상품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일반명 제도를 빨리 도입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어떤 약품인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빨리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료에 혼입된 NDMA의 본질적인 문제는 의약품 원료의 품질을 조금 더 강화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약사회 정현철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경찰의 과속 단속에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광주에서는 무진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광주에서는 무진로 SK텔레콤 앞 도로에서 6,827건의 과속 차량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주남마을 앞 도로와 옛 송암로 SK아파트 앞 도로 순이었습니다. 전남에서는 나주초등학교 후문에서 2357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여수 웅천 생태터널 앞 도로, 구례 토지초등학교 순으로 많았습니다. 광주 전남의 일선학교 10곳 중 8곳에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민주당 김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스프링쿨러 설치율은 17.6%, 전남은 12.6%로 전국 평균치인 21.6%를 밑돌았습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는 특수학교임에도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한편 학교와 어린이집에 스프링쿨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요즘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하겠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협이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서비스에 나서 인력난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한일로농협은 5년 전부터 나이 드신 농민을 대신해 쌀 농사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모루를 만드는 육묘부터 모심기, 농약, 소화까지 모든 걸 도맡아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벼 건조 대행 시설까지 갖추면서 소화기후 건조까지 완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건조 시설까지 이렇게 해줌으로써 농촌 일손을 들어주는 데 대해서 그런 점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령농 조합원들을 위해서 경운에서부터 정지, 이양, 방제, 수확까지 일괄적으로 대행해 드리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농협의 농작업 대행은 배추, 양파 등 여러 밭작물을 비롯해 최근에는 한우 사육계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은 급속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농촌 일손이 크게 부족하고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우는 상황입니다. 농업 기반은 물론 농촌 공동체까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 같은 농작업 대행 사업이 하나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농민은 안정적인 소득 보존을, 농협은 새로운 수익과 일자리 창출을, 국가적으로 식량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어제는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해 제정이 되는데요. 6.25 전쟁에서 전사한 국군의 유해 12만여 구가 아직도 산천 어딘가에 잠들어 있고 그나마 발굴된 유해도 대부분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1951년 6.25 전쟁 당시 24살의 꽃다운 나이로 국가의 부름에 응했던 참전용사 이재춘 할아버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날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20대 장정들이 하나둘씩 마을에서 사라졌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갈 때에는 우리 마을에서는 마을이 적으니까 둘이 나갔는데 보통 큰 마을에는 4-5씩 나갔죠. 친구가 너희 5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나갔죠. 입대했던 동네 친구들은 다행히 한 명만 빼고는 모두 돌아왔지만 함께 전쟁터를 누볐던 전우들은 포탄이 터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생사도 기약하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포탄에 가서 발화를 한단 말이야. 폭발을 하면은 이 몸뚱이가 산산조각조각에 날아가 버리니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이 씨의 전우들처럼 6.25 전쟁 당시 전사한 한국군은 모두 13만 7천여 명.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지난 2000년부터 참전용사 유해발굴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 만여 구를 발굴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지난 2007년 영광 사막리 일대에서 49의 유해가 집단 발굴된 이후 지금까지 95구의 국군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11명뿐. 전국에서 발굴된 유해 중에서도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134명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DNA 채취에 참여한 유족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굴된 유해 중 98%는 신원 미상으로 남아있어 유족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광주만의 자산인 5.18의 장소와 기억, 이야기를 도시 발전의 동력으로 삼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5.18 40주년을 앞두고 각 부문별로 진행 중인 방향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5.18의 자산을 활용한 사회, 문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5.18 문화산업화를 제안했습니다. 황풍년 전라도닷컴 대표는 광주의 정체성과 경쟁력은 단연 5.18이라며 국민들이 5월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해야만 경제적 가치가 뒤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채용 규모 확대 등을 논의했습니다. 공동혁신도시 발전위원회는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 이전 공공기관의 의무 채용 목표 비율인 30%를 조기에 달성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 밖에도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혁신도시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공동혁신도시 발전위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로 운영하던 것을 지난 2018년 법 개정에 따라 명칭과 구성 등을 변경해 처음 출발했습니다. 광주시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환경공단은 생활쓰레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광주가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다며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포장재와 용기류의 통일화 사업 등 광주시가 직면한 7개 과제가 발표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논의됐습니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가 이번 달 일반에 개방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주말인 오는 5일과 6일, 12일, 13일에 하루 각 6차례씩 나로호와 시험 발사체 지휘를 통제했던 발사 통제동을 포함해 주요 시설을 개방합니다. 또 오는 5일부터 13일까지 우주과학관의 모든 전시관과 영상관을 개방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물로켓 만들기와 연구원 30년 사진전 등도 함께 개최합니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수구 동호회가 결성됐습니다. 광주 수영연맹이 창단한 이 동호회는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이후 수구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 30여 명이 등록돼 있다고 하는데요. 광주 수영연맹 나성주 이사는 많은 사람들이 수구를 배울 수 있도록 수구 종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항쟁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대학생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졸업 전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는 취지로 모인 전남대학교 학생 4명이 5월부터 5.18 청소년 교육, 홍보,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5.18을 알리고 수익금은 관련 재단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청 건물의 7장이었던 주인공을 따라 비극적인 근현대부터 희망적인 미래까지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건물이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시간을 칠하는 사람 공연이 16일부터 20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열립니다. 특수 이동형 제작 객석을 이용해 작품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구성됐고요. 개성 있는 작품을 공연해온 극단 핫당새가 참여합니다. 시간을 칠하는 사람. 서울 인사동에 있는 G&J 광주 전남 갤러리에서 오늘부터 8일까지 조성남 개인전, 산의 숨심, 산은 높고 바다는 깊다가 열립니다. 작가의 유년 시절과 고향에 대한 추억을 도자 30여 점에 담았는데요. 큰 물결을 활용해 아련하고 포근한 느낌을 선사합니다.